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시장 참 뒷심은 약했습니다.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측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홍콩이 장중 마이너스 5% 넘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중국 그리고 일본 또한 아시아 증시 모두 퍼렇게 물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GDP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웠는데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격화와 유가 급락, 환율 급등 등 우리 증시에 부담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희와 함께 부자 되는 방법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타계 최병진 전문가, 오창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또 글로벌 증시 악재로 인해서 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이 안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하락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 격화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가 계속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오늘 또 상한가에 갔고요. 상보는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탄력 떨어지면서 오늘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리매매 종목을 좀 볼까요? 웅진에너지입니다. 정리매매가 시작된 어제는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215% 오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웅진에너지는 오는 29일까지 정리매매가 이루어지고요. 6월 1일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어서 볼 종목은요. 바로 드림 CIS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코스닥에 입성이 되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을 보이다가 장중 급등을 연출해서 투자자의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모가는 14,900원을 보여줬고요. 공모가 2배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8.93%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저희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장에서 굳건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강한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봉 전환되긴 했지만 1.48% 상승하면서 오늘 61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볼 종목 바로 한진 보겠습니다. 그룹 한진에서 재무 개선과 투자 재원 마련에 나서면서 자산 매각에 나섰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장중에 6만 원 돌파하면서 13% 급등이 됐다가 종가는 9.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한진에 대해서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게요.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한번 저희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하게 더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 CI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오늘 처음 상장이 돼서요. 많은 분들이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해할 것 같고요. 오늘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된 기업으로서 당일 굉장한 변동성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기업 자체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2015년도에 타이거 매드라는 중국의 임상시험 수탁 개발 기업에 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수주를 받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장 당일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상장 전에
시장에서 평가했던 공모가가 있습니다. 공모가는 14,900원으로 지금 오늘 종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2배 이상 껑충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이 기업이 임상을 제약사나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한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대행을 해줍니다. 대행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로 인한 기간,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 재료 이런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 자리는 약간은 고평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차트로 넘어가면은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분봉으로 보여드리자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공모가인 14,900원을 넘어서서 35,000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장 마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종가는 그래도 3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심히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공모가는 14,900원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배인 가격이기 때문에 단타 자금들 이외에는 우선은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여라도 단타를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34,000원 부근에서 최대 36,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3만 원을 깨고 다시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짧게 27,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림 CI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나요? 가끔 합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저는 사실 현관문에 제 택배가 엄청 쌓여 있어요. 네. 근데 한진의 매출 구조가 좀 택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좀 또 다른 호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어떤 호재가 나왔죠?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네. 요 한진이란 그룹은 이제 한진그룹 계열, 대한항공 계열사 같은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진그룹 계열의 이제 종합 물류 회사인데요. 전일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산 범일동에 있는 회사의 토지를 매각한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금일 10% 가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보셨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더 핫했을 겁니다. 아마 대한항공 우선주 아니면은 한진칼 아니면 한진칼 우선주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 종목이었을 텐데요. 요 한진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착실히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덮쳤는데요. 이제 실적을 막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한진그룹,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큰 대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권위적이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원태 회장 하에서 이제 뭐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 기업 문화도 조금씩 바뀌는 흐름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 매각이 시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2019년도, 2020년도 각각 이제 잘 안 되는 사업도 매각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 서대구 버스터미널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4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가 이제 좀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매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진이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이제 좀 핫했었던 이제 뭐 한진칼 같은 종목을 보신다면은 좀 하루하루 좀 등락폭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제 뉘앙스는 잘 안 보이는데요. 반대로 이 한진이라는 오늘의 이제 특징주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동평균선 그것도 단기 추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 2달의 시간 동안 주가가 1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에 각 시청자분마다 매수가에 따라서 좀 전략상으로 입절 가격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 다음 날 아침 시가 보고 매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만약 이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5일 이동평균선을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번쯤은 또 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일 것이었다면 아마 오늘 꽉 찬 장대 양봉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은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동평균선까지는 한 번쯤은 닿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알려주셨는데요. 한진 관련된 기업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2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심리학자에 따르면요, 주식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팔아야지 현금으로 또 변환도 되고 또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저희와 함께 파는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오늘 시장 좀 어려웠죠? 네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EDG시고요. 네. 매수가 매수가는 비중은요? 16,8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16,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30% 지금 갖고 계신데 네. 오늘 13,65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되셨어요?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한 일주일 정도 되셨을까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네. 어느, 에너스님이 소개하시길래, 네. 네, 빨간불 들어와서 이제 장난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 종목은 좀 단기 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거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실이 좀 커서요. 이거 좀 만회가 돼야 네. 될 텐데 저희가 대응 방법 최대한 잘 알려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 EDGC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무 걱정돼요. 네, 지금 자리대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이 종목을 네. 이제 방송에서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진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30%나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좀 많으셨나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네네네. 갑작스럽게 이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혹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어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진단키트 관련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그 단기간에 올라온 폭을 보면은 5,000원 부근에 있다가 2만 원 이상까지 갔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수출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어요. 네네. 근데 막상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대 심리로 인해서 주가는 원래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선행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EDGC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게 아쉽게도 약간은 좀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은 위축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시젠이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시젠 자체가 심리적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권 대표님 그 시젠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네. 지금 그분께서 뭐 18종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수출한다고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시젠이 올라옴으로 인해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은 일시적으로 올라올 때 한 15,000원 부근에서라도 이제 부근이나 이상 가격에서 네.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니시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네.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뭐 뉴스 보시면은 이제 뭐 가을쯤에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안 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네.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라올 때 네.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크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못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스탑로스를 걸어놓으신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스탑로스 거시는 방법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세요? 이거 ATTS나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MTS로도 가능한 증권사가 있어요. 네. 아니시면은 이제 대응 힘드신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한 15,000원에 비중 10%, 15,500원에 비중 10%, 16,000원에 비중 10%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분할로 미리 걸어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또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력들이 이 물량 본인들이 이제 매집한 물량을 털려고 한번 찌라시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순식간에 올렸다가 내려올 때 빠져나오기 쉽게 그렇게 대응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좀 장기로 가지고 가도. 네네, 중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끌고 가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브라질에서 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어요. 한 2만 명대로 하루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출을 브라질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또 아직은 재료 자체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아우, 그래도 감사합니다. 재료가 좀 유효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손실 많이 줄이시고요. 꼭 어떻게 네. 보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네. 버텨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문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정분가님 아주 많이 찾으시네요. 오늘 인기가 참 많으시고요. 어떤 문자를 풀어볼까요? 먼저 KG케미칼부터 골라볼게요. 비중은 30%고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끝자리 번호 7600님 이렇게 문자 하나 골라보고요. 또 하나 더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골라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 골라볼까요? 이번에는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분 문자를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앵커님, 제이스택 11,500원에 비중 12%고요. 최병진님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최병진님 콕 집어주셨는데요. 이 두 개의 문자 풀어볼게요. 자, 먼저 KG케미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G케미칼이요. 지금 3.8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약간 손실이 좀 크신데요. 오창호 전문가, KG케미칼은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은 조금 네. 더 들고 가시면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KG케미칼 다행이에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KG그룹 계열의 이제 화학 업체인데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실적이 좀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한 180%, 19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1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은 일부분은 분명 자회사들의 영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회사들을 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회사가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초와 지난주까지 매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입니다. 바로 전자결제와 관련된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인 KG ETS를 이제 종속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KG 케미칼인데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약간 높으시다는 게 좀 흠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폭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00원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되던 종목이 코로나로 인해서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딱 고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거였다면은 이미 상승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맞다라고 보는데 이미 2번이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되 이번에는 15,000원을 돌파하면 차라리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종목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분 같은 경우는 15,0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딱 올려놓는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불타기죠. 비중 확대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까지도 지금 전자결제 관련 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G케미칼이 이제 화학업체인데요. 화학업체 자체의 실적 더하기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더하면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종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만 잡지 마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0원까지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KG케미칼 실적이 받쳐주는 좋은 종목이었네요. 목표가 1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 또 제이스텍 제가 골라봤죠. 제이스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이름을 이렇게 애타게 불러주셨는데요.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2%입니다. 근데 오늘 9,950원에 또 종가를 형성해서 3.4% 하락이 나왔어요.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가 60%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슈가 떠야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제가 어제 추천주를 드릴 때 이제 소부장 관련주 중에 소재 재료주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 업종은 아무래도 실적이 약간은 미진할 수도 있고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는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비가 이제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생산 캐파에서 꾸준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발주보다는 기존의 물량들을 지금 제품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아쉬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상승을 장악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를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우선은 11,000원 부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매출이 60%가 디스플레이인데 삼성전자양, 삼성디스플레이양 매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을 위에다 놓으시고 삼성전자 움직임을 유심히 보셔라 말씀드리겠고 좀 안전하게 목표가 잡아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1,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무너질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8,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스텍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언택트와 컨택트 중간에 있는 시대, 여기서 우리가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잘 픽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대신 골라드립니다. 힌트 먼저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테슬라 효과는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전날 미증시에서 1.48%의 상승이 나왔던데요. 코로나 전에 테슬라 주가 상승 정말 어마어마했죠. 국내에도 그런 폭발적인 상승 나올 종목 함께 찾아보세요.
이어서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종목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으쓱 초대형 LNG 프로젝트 수혜주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와 유가 급락으로 LNG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을 텐데 이 종목은 타격이 없나 봐요.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 세 글자 종목입니다. 피땀 눈물 흘려 돈 벌어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주는 기업이면 참 좋겠죠. 우리는 종목을 보는 해안만 길러서 픽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네, 힌트를 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다섯 글자 종목이고요. 테슬라 효과는 어마어마한데 딱 봐도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진 전문가, 어떤 종목이에요? 조금 더 힌트를 더 주세요. 네, 이 종목 힌트를 드리자면 네. 우선은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투현상, 2현상까지 굉장히 급등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은 그만큼 이 기업이 상장 전후로도 매력을 가지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지금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어제 미국 증시가 장 마지막에 끝까지 밀리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테슬라 자체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방어 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시점 오히려 테슬라 관련주들,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공략할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좀 무너지면 종목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종목,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뭔가 큰 종목 같은데 이 종목 그런 건 상관없을까요? 지금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부분보다는 이제 부품 쪽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나타난다 할지언정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장 재개 소식이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실적 기대감이 더해져서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주가 지금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12개월 선행 펄을 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치를 평가를 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선행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1년 뒤에 지금 관점을 봤을 때에는 아직도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고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방어 주격 흐름과 지금 자리대 자체도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캐내봤고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을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 종목에 피땀 눈물 관련된 종목 누구나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창원 전문가가 이 노래를 모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몇 년생이신지. 아, 네. 네. 이 노래 아시나요? 알기는 아는데 이제 네. 풀 노래를 다 가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아, 진짜요? 그냥. 네. 딱 봐도 BTS 관련주인데요. 네네. BTS 관련주가 워낙 많아서요. 앞으로 괜찮을까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현재 이제 엔터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는데 이 종목 역시 그러한 추세를 보여줬었고요. 현재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횡보해서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BTS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래 회사가 하는 일도 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전자레인지용 핵심 부품이 이제 고압 변성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현재 수급상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조금 더 들어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가격 전략 링크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재은 앵커님,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재인입니다. 아, 김재 앵커님. 예, 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NC소프트요. 네, NC소프트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62만 3,474원. 비중 40%예요. 62만 3,474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와, 시청자님 엄청나게 수익 중이시네요. 오. 저는 NC소프트 한 6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그랬어요. 아, 지금 그러면 좀 사랑에 빠지신 종목이시구나. 이 예. NC소프트 지금은 수익을 엄청 보고 계시고 비중도 많으신 상황인데요. 그래서 예. 이렇게 매수가가 조금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군요. 지금 그럼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실까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정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보통 다른 전문가들은 뭐 증권사에서는 네. 한 92만 원, 100만 원 보고 있던데. 네네. 한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군요. 예,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보면 될지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전문가 NC소프트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 NC소프트 오래 들고 계셨다는데 이번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한 5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었는지 혹시 그때는 여쭤봐도 돼요? 팔고 나왔어요. 아, 혹시 코로나 이전에 팔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50... 코로나 72만 원 갔을 때, 72만 원 정도 갔을 때 네네. 팔고 나왔다가 네, 위에서 엄청 잘 파셨네요. 예, 저가에 또 매수했어요. 아,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그냥 계속 이제 보셔도 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버틸각 팔각에서도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예, 예. 코로나 때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NC소프트 종목을 추천드렸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80만 원, 90만 원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 휴대폰 이 NC소프트의 게임을 한 번쯤은 해봤거든요. 예, 예. 한 번쯤은 해봤는데 정말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쓰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만 합쳐도 하루에 NC소프트는 매출이 40억에서 50억이 꾸준히 찍히고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게임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회사가 더 좋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분명히 이 코로나 특수의 효과는 있겠지만 게임의 특성상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신규 게임이 또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하고 3분기에는 약간은 실적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안에 10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아까 그 매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본 이유가 이제 크게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보게 말씀드리면은 딱 72만 원은 간 적이 딱 이때 한 번이거든요. 예, 이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완전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다음 주쯤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 한 번쯤은 조정이 좀 나와요. NC소프트가. 예, 예. 그렇죠, 예. 예,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0.2% 2,000원밖에 안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말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물론 외국인들이 100% 다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종목이 좀 더 좋다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샀고 어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렸는데도 어제도 샀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80만 원 위로 올려버리잖아요, 종목이. 예, 예. 그럼 80만 원 위로 올려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80만 원 컷을 보고 한번 보세요. 예. 일단은 오늘 되게 공교롭게도 고점이 79만 9천 원이에요. 예, 예. 이게 저는 막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시청자분도 이거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80만 원에 매도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앞자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앞자리를 바꿀 때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나 아니면 수급이나 이러한 부분이 동반되면서 뚫으면은 이제 그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올 거고 예, 예. 그때 보고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90만 원 이상 보셔도 되는데 일단 예.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은 일부 이제 익절을 하시고 반 정도 익절하시고 빠졌을 때 다시 담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20%를 익절하고 나왔어요. 아, 이거 한번 하신 거예요? 예, 어제 종가 79만 2천 원에 그 20% 매도하고 현재 40%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 번 더 익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줄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10%만 더 줄여주세요. 밀릴 것 같을 때 한번 밀릴 것 같을 때는 한번 하고 또 밀리면 다시 또 재매수하려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엄청 잘 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니 에이스업들을 좀 6년 하다 보니까 대충 언제 빠지고 언제 오르는 거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 네. 시청자님. 예, 예. 정말로 수익 축하드려요. 대단하십니다. 아우, 네. 성을 잘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다음에도 수익 더 많이 보시길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잘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오늘의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ISC, 에코프로, 안트로젠, 메디아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준 종목이고요.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어제 추천드렸는데 바로 목표가를 넘어선 네. ISC 해보겠습니다. ISC가요? 아니 어제 주셨는데요. 시초가에 매수만 했다면 벌써 15%가 넘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버틸 각일까요? 네, 버틸 각이라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버텨요? 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테스트 포켓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후공정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C가 관련한 후발 대장주로 올라오는 흐름은 아무래도 평택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의 러브콜이 강하게 유입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2분기, 3분기 그 이상 기간 동안에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일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최병진 전문가, 이렇게 가볍게 또 크게 뛰어오를 종목이라 생각하고 어제 주신 건가요? 네, 그만큼 이제 네. 그런 비슷하게 이제 제가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단하십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를 많이 믿으셔가지고 그만큼 네. 매수를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제가 목표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가격대가 18,000원 부근이었고요. 그리고 종가가 약간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최대 22,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면은 추가적인 목표가는 2만 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꼭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천천히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하시는 것도 유효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C는요, 목표가 상향하셨습니다. 2만 원으로 설정 도와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SNS텍, 유진테크, 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관련주도 보이고요. NC소프트는 또 매수를 해서 벌써 수익률이 42%가 넘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원래 어제 하려고 했지만 목표가에 도달을 한 유진테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가요. 이 4월 말에 매수했는데 벌써 25%의 수익률이 났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죠. 유진테크 오늘은 어떤 각일까요? 앞으로는? 네, 일반적으로 제가 목표가 도달하면은 항상 네. 반을 파는데 이번에는 맞아요. 안 팔고 전량 다 버틸 각이라고 전체 말씀드리도록 홀딩.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제 안 파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이제 전 고점이죠. 21,800원까지 현재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한 번 부근인 21,7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오늘 하락이 좀 커서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으면 반을 팔겠지만 분명히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른 이유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좀 큰 종목인데 좀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명은 그냥 패스하고 이번에 이제 6월 달이면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종목이 혹시라도 편출된다면은 편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종목이 이제 유진테크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까지도 더 수익으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23,000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는요, 코스닥 150에 편일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수급 상황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어제 빼고는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저는 외인과 기관 수급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의 수급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특히 연기금과 금융투자, 투신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엮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코스닥 150에 편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유진테크까지 AS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ISC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격포제로 실적 주가 업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 유진테크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 목표가 23,000원으로 상향이라고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종목이 맞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2차전지 관련주 같고요. 테슬라 효과가 이어지는 그 5글자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다들 잘하셔가지고 바로 채팅방에. 종목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컨트롤암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나 BMW 등의 관련한 부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실적 또한 꾸준한 흐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강철보다 가벼운 알루미늄 컨트롤 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가지고 최대한 장거리로 운행이 돼야지만 그만큼 매력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강철보다는 가벼워지만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다. 그만큼 키로수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에 따라서 수요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은 충분히 이 기업의 공급망 또한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대도 매력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이길 시초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우선은 상장 당시에 2번의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당시 이제 테슬라가 급등 모습 1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800달러 선을 유지를 하고 다시 한번 900달러 선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또한 같은 흐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테슬라 주식을 잠깐 보면은 테슬라 차트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900달러 선 이상 오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에 따라서 천천히 모아가셔라 말씀 간단히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4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준 전문가의 종목 바로 센트럴 모텍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알려주셨네요. 앞으로의 흐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의 4글자 종목인데요. LNG 프로젝트 수혜주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관이음새 전문 기업인데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48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8억 원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은 조금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LNG 플랜트가 좀 투자가 연기가 되고 국제 유가의 하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두 방을 크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매우 되게 잘 나왔고요. 그 기저에는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LNG 신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이 회사가 판매하는 이제 제품의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실적이 좀 잘 나온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시청자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가 그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것이 거의 세계 모든 기업의 실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 지연이 됐었지만 회사의 가장 초대형 공사인 이제 러시아 쪽 LNG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회사 매출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크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씩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한번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급등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도 좀 멀리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 성광밴드였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이 더 남았는데요. 이 세 글자 종목에 피땀 눈물 흘려 돈 벌어줄 기업인데 오창원 전문가의 종목이죠. 피땀 눈물 이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인지 좀 힌트가 잘 모르겠어서요. 힌트 좀 더 주세요. 네,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첫 번째 힌트가 이 회사의 이제 본업은 이제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인 고압 변성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동평균선 위에서 좀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 후에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올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BTS 관련한 대장주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딱 힌트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명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